봅시다. 우리가 이제 얘를 처리하는데 6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보이지? 그래요? 그럼 전체의 개수는 뭐예요? 4의 4제곱. 그지? 4의 4제곱 마이너스. 얘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 F1이 아니고 F2가 아니고 F3이 아니고. 오케이? 그럼 F1이 가는 경우는 3가지. 2도 3가지. 3도 3가지. 4는 4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나름대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거야. 마지막 거 빼먹으면 안 돼요. 알겠지? 이 지금 F4가 여기 없잖냐? 없다라고 해서 얘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오니까 너희들이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보자. 248번 봅시다. F2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푸냐라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열심히 대입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 구할 수 있나? F1 대입하면 F1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1 구할 수 있나?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대입해보는 게 가장 만만한 게 얘를 나름대로 맞춰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두 개를 맞출 수는 없어. 실수 범위 내에서 얘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름대로 엇갈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그것부터 대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2를 만들어 볼 건데 그것을 이거를 어떻게 대입할 건지라는 것은 미안. 2를 대입해 봤더니 1F 1은 이제 F-1 마이너스 F1은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또 대입해 봤더니 F1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이 두 개를 연립해서 F1이나 F-1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네. 그러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2야 2. F2거든. 그러면 X에 무엇을 대입해서 구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싶고 또 2분의 1을 대입해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이야. 일일이 나름대로 너희 대입해보고 이 대입하는 값을 통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잖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했냐면 일단 2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예요. F2 마이너스 2를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무엇을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쪽에서 2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냐? 양쪽에 2분의 1을 대입했습니다 라는 거야. 2분의 1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네. 마이너스 2분의 1 F2는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무엇을 구해줄 수 있어요? F2를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런 생각도 들 거야. fx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fx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fx를 만들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fx라는 식을 만들고 싶네. 여기서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할게요. 그러면 x의 제곱분의 1 fx 플러스 x f 마이너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6x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f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할 거냐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 대응되는 값을 집어넣어줬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대응되는 값을 만들 건데 얘를 x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지? 그러면 양변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fx는 x분의 1이니까 x분의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당연히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여기다가 x를 곱해서 빼버리면 fx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케이? 이렇게 fx를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fx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2만 대입하면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의 문제를 풀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숫자를 한번 대입해서 얘가 어떻게 문제를 풀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게 무조건 첫 번째야. 알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너희들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렇게 푸는 게 맞겠지. 알겠어요? 다음 봅시다. 249번 보자. 번 보자. 240번, 49번을 봤더니 가우스가 있어요. 가우스가 수학의 아버지지 않냐? 수학의 아버지라 불러요. 대단한 사람이야. 기분 나쁘게도.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 맞아. 너희들 입장에서. 그럼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잖냐? 이 기여를 도대체 교육과정도 빠졌는데 왜 계속 가르치냐라는 거잖아. 수능에 절대 나오지 않을 기여거든, 얘가. 근데 교육과정 빠진 지 언젠데 아직도 학교 시험에 나와. 화가 나게. 근데 가우스는 종이가 뭐야? 가우스? 잠깐만. 민재였던 거? 미안해. 순재? 순재. 아, 민재. 내가 너희 이름 불러줄게. 나도 얼짱이라고 불러줘. 민재야, 가우스에 대한 종이가 뭐야? 아, 여기 있네. 뭐야? 정수야, 정수. 가우스는 이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거든? 정수야? 그러면 이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놈은 그냥 뺄 수 있어요. 왜? 이 값 자체는 뭐니까? 정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냐면 2x에서 가우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미안. 내가
기침을 좀 하네. 나 이거 빼줄 수 있다니까. 미안해.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요. 마이너스 1을 빼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건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어. 이거 이제 큰 의미는 없고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EX에서 그렇지. 소수 부분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거든. 오케이? 그러면 EX의 소수 부분에다가 1 더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러면은 요거의 소수 부분에다가 1 더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가우스에서 너희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음수에 대한 처리야. 얘에 대한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1이 아니에요. 오케이? 얘에 대한 소수 부분은 0.9야. 정확히 얘기하면 몇 배를 했어요? 2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4.2의 소수 부분. 그렇지? 마이너스 5에다가 0.8을 더한 수네. 얘가 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여기에다가 1 더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오케이? 두 번째 봅시다. 니은 봤더니 1 더해주면 그 값이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잖냐. 그래요? 1 더해주면, 1 빼줬을 때 그 값이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식으로 적어보면 그대로 알 수 있어.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뭐냐면 이거야. fx는 위에 주어져 있고 fx-1을 대입해 봤더니 이에 x-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배의 x-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수가 더해지거나 빼져 있으면 가우스에서는 밖으로 빼내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잖냐. 그러면 얘를 빼봤더니 이 식은 가우스 E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사라지네요. 오케이? 위의 식과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가우스에서는 안에 정수의 값이 더해지고 빼지는 것은 밖으로 빼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미안. 맞았어요. 디귿 봅시다. 이것의 실근의 개수는 5개다 라고 얘기했잖냐. 그래요? 우리가 실근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줘요? 교점? 첫 번째는 교점인가? 두 번째는 방정식을 세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프 그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지.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너희들 지금 여기서 수원을 배우지 않은 친구도 없지? 나 수원 안 배웠다. 사인, 코사인을 안 배웠다. 다 배웠지? 다 배웠어. 그거 가지고 그냥 설명할게요. 그거 가지고 그냥 설명할게. 그러면 이제 봐보자. 일단 첫 번째는 이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y는 sin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y는 sin 2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네. 그래요? sin 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0에서 출발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어. 근데 2x는 2분의 1배 축소가 돼요. 얘가 2분의 1배 축소가 된 이 그래프 있잖냐. 파란색으로 할까? 이게 2분의 1배 축소돼서 그려집니다. 라는 사실을 알지. 왜? 파이까지 가면 2파이에 도달하잖냐. 얘는 2파이를 집어넣어야 2파이가 도달하는 건데 파이만 집어넣어도 2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떠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y는 f2x라는 함수로 바뀌잖냐. 바뀌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y축을 기준으로 2분의 1배 축소를 해요. 오케이? y축을 기준으로 2분의 1배 축소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게 첫 번째냐면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 그렇지? 이런 그래프가 있어.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냐면 잠깐만. 이 그래프 그릴 줄 다 아나? fx에서 뭘 빼는 거야? 종수를 빼는 거야. y는 x라는 이 값에서 종수를 그냥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0을 빼는 거니까 이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래요?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 있으면 1이잖아, 가우스 값이. 1을 빼는 거니까 이게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라는 거 1만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렸냐면 y는 가우스 EX 마이너스 가우스 EX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래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준 거야? y축 기준으로 2분의 1배를 축소한 거예요. 오케이? 2분의 1배를 축소했더니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2분의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밑에 다시 그릴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했어? 1만큼 위로 올려줬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우리가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린지 알았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것을 해주면 돼. fx라는 그래프랑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러면 봐볼까? 우리가 그래프를 어디만 그릴 거냐라고 판단하는 건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큰 힌트가 있어. 얘 있잖냐. 이 그래프 1만큼 평행이동 해봤자 y값은 1에서 이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지. 그래요? 1하고 이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한번 그려봐 볼까? 이 그래프가 어디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것만 확인하는 거냐면 잠깐 이거 뭐야? 이거 전에 내가 써먹은 그래프인갑지? 이거 이용할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이거 보니까. 그래도 안 써먹을게. 지워버리자 이거.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그러면 1하고 2 사이에서만 그래프를 생각하면 충분하거든. 그러면 어떤 그래프도 이 y는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도 1하고 2 사이에서만 그려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체크를 해봐. 얘가 2가 되는 x의 값 뭐예요? 2가 되는 x의 값 루트 2네. 그렇지? 루트 2는 1.4 얼마거든? 그러면 얘를 그려주기를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확히 체크하자. 1.4 얼마면 이런 그래프만 그려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y는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은 이렇게 그려졌는데 어떤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fx만 그리면 되지? fx는 이제 아까 그려봤잖냐. 절반 나눴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당장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요. 얘보다 더 이 값보다 더 이쪽에 있지? 얘 1.4 얼마니까? 그럼 만나는 교점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건데 몇 개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너무 많은 걸 하냐? 잠깐만 이거 하 수업인데 너희들 이제 이게 하특강 듣는 친구들은 스투까지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나 스투 안 했다. 없어? 스투까지 다 했어.
그럼 수투 내용도 할게요. 봐봐. 이 점에서 기울기 따져야 되거든. 이 직선하고 얘가 접하는가라는 거야. 만날 수도 있잖냐. 그것도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이때 기울기 뭐예요? 2야. 근데 이 점에서 기울기가 뭐냐면 얘 미분하면 x거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더니 여기다가 루트 2의 값을 대입해봤더니 루트 2야. 기울기가 루트 2고 이게 2고 얘가 루트 2야. 그래? 그럼 혹시 접할 수도 있네? 그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한번 따져봐야 돼. 왜냐면 이게 이제 더 완만하잖냐. 그 F가 이거 지나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것은 너희들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때는 기울기가 2고 이때 기울기가 루트 2라서 더 이렇게 완만하게 있으면 점점 더 전혀 만날 리가 없네. 그렇지? 이게 이제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는 건데 얘가 이제 이 전에서 더 완만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럼 2에 대해서 있는데 더 완만한 그래프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만날 리가 전혀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날 리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면 사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판별식 D를 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값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 기울기를 알면 바로 체크해 줄 수는 있지. 오케이? 이런 거는 너희 느낌으로도 찾아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봅시다. 250번 보자. 치역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방법이 없어. 그냥 범위를 나누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0에서 1 사이, 1에서 2 사이, 2에서 3 사이, 마지막 3까지. 오케이? x가 3일 때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거든. 왜냐면 가우스의 값은 범위를 나누어서 정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우스의 값은 x가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으면 가우스 x의 값은 뭐가 되는 거니까? n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가우스는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함수를 생각할 때도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3x가 되는데 이때 값의 범위는 어떻게 등장해요? 이때 y값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돼? 그렇지. 마일보다 더 크고 2보다 작거나 y에 대한 범위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지. 양 끝값만 대입해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가우스의 값은 0이 되고 마이너스 3x야. 그러면 얘 y에 대한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3보다 더 크고 0보다 작고 나갔다라는 게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일 때는 어떻게 돼? 1하고 2 사이일 때는 1 마이너스 3x인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왜?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되는 거 아니야? 내 멋대로 했냐? 미안. 얘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 범위가 나름대로 직선이 나온가?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7에서 뭐까지? 마이너스 4까지. 얘가 되겠네. 그 다음 마지막 3만 대입하면 되지? 3은 뭐예요? 3은 3 마이너스. 그니까 마이너스. 오케이? 얘를 싹 연결해주면 됩니다 라는 건데 공통된 범위를 싹 포함해서 연결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7부터 뭐까지? 2까지. 오케이? x, y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7부터 2까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범위를 각각 나눠서 생각해 주겠다 라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가우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 위에 문제 풀 때는 범위를 내가 이용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냥 그래프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정의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범위를 나누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는 풀이 방법은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범위를 나누면 너무 식이 많아지고 풀이가 길어지지 않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나중에 생각하는 거는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다음 봅시다. 2, 5, 2 보자. 5, 2 Y축 대칭이네. 뭐? 안돼서 추워요. 시원해? 봅시다. 252번 봅시다. x가 1, 2, 3, 4가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잠깐만 이거 물어본 친구는 뭐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지 잠깐만 52번 내가 물어봤다. 뭐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잘 모르겠다. 그렇지. 그러면 그 옆에 친구가 1대1 함수부터 설명할게요. 함수가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뭐예요? fx 잠깐만요. 아니요. 그 x1은 x2가 아니면 fx1은 fx2가 아닌 거. 잘했어.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의 대우 명제는 뭐예요? 함수의 값이 같으면 그때의 x의 값은 유일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표현됐다면 그때의 x의 값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생기면 안 되더라? 1, 2, 3. 1, 2, 3이면 같은 값으로 가는 형태가 생기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함수의 값이 같으면 그때의 x의 값은 유일해야 돼. 근데 이거 두 개 다 있잖냐? 오케이? 이런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x의 값이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의 값이 다릅니다. 라는 걸로 돼야 되니까 얘도 x의 값이 다른데 대응되는 함수의 값이 같은 값으로 가버렸잖냐? 그래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는 이 식으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1대1 함수에서 어떤 형태들이 등장할 수는 있냐면 이런 형태들은 등장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무런 모순이 안 생기지? 지금 봐봐, 이게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이 공역이 한 개 더 있다고 해서 아무런 모순이 안 생겨. 그래요?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거야. 얘로 보내고 싶은 게 나의 목표예요. 거꾸로 보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역함수잖냐? 근데 함수의 정의가 이게 안 보내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얘는 함수의 정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조건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어떤 조건을 추가했냐면 뭐하고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을 추가했더니 걔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대1 대응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함수 안에 무엇이 되어 있냐면 1대1 대응이 있어요. 그러면 1대1 대응은 여기에다가 이 위의 조건에다가 플러스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치역과 공역까지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1대1 대응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보죠. 상수함수는 그냥 안 할게. 이 함수를 생각하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거든. 얘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 1 넣으면 4. 그래봐. 그림. 4, 1, 2, 3, 4. 4, 3, 2, 1.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지? 돼요? 안 돼요? 1대1 대응? 되지? 1대1 함수도 되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해결할 수 있겠네? 이건 당연히 돼. 이거는 항등함수니까. 얘는 넣어봐.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얘는? 안 돼. 그냥 안 돼. 숫자 많이 넣을 때마다 똑같은 값으로 너무나도 많이 가. 오케이?
이거 함수가 되겠구나, 이거. 얘도? 이건 되겠다. 될 것 같은데? 1, 2, 3, 4. 1, 2, 3, 4. 홀수면 이거 안 되네. 그래요? 얘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니은 구해줄 수 있겠네. 기억니은 2개. 1대1 대응이기도 하고,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오케이? 다음 봅시다. 5, 4, 5.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어디서 봤어? 외분 내분점. 내분점에서 봤어요? fx랑 gx가 있으면 두 개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오케이? 여기가 f가 있고 g가 있으면 fg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h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얘가 h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얘랑 얘가 맞나? 만나는 그래프 그려보세요. fx랑 gx가 맞나요? 근데 fg의 2대1로 내분되는 점을 연결하는 그래프가 hx잖아. 그럼 2대1로 내분되는 점을 연결한 그래프가 f가 더 멀고 g가 더 가까워. 이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 아니야? 만나면 당연히 hx도 만나는 게 맞겠네. 그지? 그 다음 니은 봅시다. y축의 대칭이면 hx도 y축의 대칭입니까? 라는 거잖아. 이건 당연한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게 이제 그래프로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y축 대칭인 그래프랑 y축 대칭인 그래프에 대해서 y축 대칭인 그래프랑 y축 대칭인 그래프에 대해서 2대1로 내분되는 점을 찾아봤더니 f고 g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당연히 y축 대칭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자세히 보면 y축 대칭처럼 보여. 그래서 당연 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서 버리는. 졸지 마. 안 졸았어? 거짓말 치네. 그죠? 너 졸면 내가 가끔 이 동영상 촬영도 해주거든. 가끔 동영상 촬영해줘. 봅시다. 우리가 이제 y축 대칭이다 라는 것은 식으로 어떻게 대입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gx도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그대로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y축 대칭이면 x랑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거꾸로 넣자. x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의 값이 같을 때 y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셨냐? 그래서 이런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이게 성립할 때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h-x가 hx가 됩니다 라는 것을 구해주면 충분해요? 이것을 구해주면 충분해. 그러면은 식으로 이제 처리한다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봐. 두 개 같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x 넣었더니 뭐 어차피 같아진다라는 게 바로 보이지 식으로는? 네. 그렇지? 특별히 증명하지 않아도 같아집니다 라는 게 보여. 얘도 맞고 얘도 맞네. 그러면 이제 보자. fx가 1대1 대응이면 h도 1대1 대응입니까? 라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약간 힘들 수 있죠. fx가 마이너스 x, gx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 수도 있어. 봐봐. 당장 이것만 봐도 이거 1대1 대응처럼 그렸고 이거 1대1 대응처럼 그렸잖아.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리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시를 적어보면 이거는 쉬운데 fx를 2x라고 놓고 gx를 마이너스 x라고 놓는다면 두 개를 더하면 0이잖냐? 항상 상수함수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보자. 5만 쉬었다 자.